한인사협회에서 고발해가 저희가 이제 재판을 받았거든요. 1심, 2심까지.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이제 나가서 오픈을 하시더라도 이거 뼈만 맞추지 않고 틀고 막 세게 누르지만 않으면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판례까지 못 갔어요. 저는 검사가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려고 판례를 남겨서 진짜 이게 뭔가 하고 싶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2심까지만 이제 판례가 있는데 판사가 너무 잘 적어줬지. 운동 역학적인 기능을 회복을 도와주는 컨셉이지 치료의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났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마사지를 해주고 뼈를 틀었으면 그건 빼박이죠. 그래서 한인사협회에서 많이 걸었거든요. 그때 추나 한참 돌 때, 추나 그거 자기 의료수가 할 때 마사지나 그 약간 비슷한 마사지 하시는 분 다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많이 고발당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옆에서 이제 했지만 안 당했죠, 다행히. 다행히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 그걸 재판했고. 그 선생님이 나중에 요거를 잘 쓰시면은 개업하실 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근 움직임 회복 테크닉 MMCT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쉽게 도수 운동으로 부르거든요. 도수 운동. 저희가 센터 이름이 몸케어잖아요. 그 몸이 사실은 사연이 있어요. MOM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Manipulation of Movement. 5분 억지로 넣은 거예요. MM가 그러니까 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MOM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Manipulation Movement, Manipulation Motion. 도수 운동으로 한 거고, 옛날에는 머슬 모션 케어 테크닉. 저희가 원래 모션 케어 코리아라고 제 물리치료 했던 그랑 같이 했던 체인량 7개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션 케어 테크닉으로 해서 제가 이제 대표해서 많이 알려주고 하다가, 그래서 MMCT, 그러니까 은근히 많거든요. MMT, 막 그 테크닉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붙여서 MMCT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수 운동으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했던 것처럼 관절 움직임은 똑같은 말이에요. 주동근의 수축과 기라근의 움직임, 이게 기능인 거죠. 회복 시 탄성에 의해 그것은 이제 중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항상성이죠. 중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립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주동근이 수축된 상태로 회복이 안 되거나,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회복이 안 돼. 탄력성으로 0이 안 돼. 그럼 뭔가 긴장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기라근이 이완된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을 때. 늘렸는데 이게 끝이야. 대흉 운동 맨날 이렇게만 했더니 이게 끝이야. 팔이 벌어져 있거나 모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 불균형에 의한 관절의 부정열, 불균형이 생기는데 문제되는 근육을 찾아 해결하는 게 도수 운동의 핵심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2차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나열해 들었던 3차적인 관점에 의해서 근육의 문제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른 부분은 아프다 그래서 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의학적인 관점일 수도 있어요. 아픈 데에 침 놔주는 걸 아시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픈 데, 안에서 가면 아프다 그러면 한 침 10개 놔주잖아요. 침 10개 놔주고 원적외선 싸주잖아요. 그게 아시얼이라고 그래요. 아픈데 아픈 혈. 근데 진짜 원인은 얘가 만약에 아프잖아요. 무릎이 아프잖아요. 아까처럼 진맥을 짚고 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바깥쪽에 있는 비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장이 안 좋다든지, 여러 원인을 진맥을 짚고 거기에 맞는 혈자리를 놔주는 게 원래 전통적인 중의학적인 패턴인데, 우리나라는 아시얼을 많이 놔요. 아니면 오행침법이라 그래서 침 조그만 거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 침법을 많이 써요. 저도 그 침법을 많이 써요. 저는 침은 안 놓고 이제 지압이라든지 다른 걸 대체해서 쓰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MCT의 저희의 목적은 뭐예요? 통증 완화, 체형 교정, 운동 재활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위크에서 노멀로 가는 단계를 저희는 회복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체중 감량, 근력 완화, 체력 증진의 목적으로는 사실은 맞진 않죠. 이건 이제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저희는 MMCT 도수 운동에 대한 관점은 운동 재활, 체형 교정, 통증 완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 계획은 위크, 노멀, 스트롱. 그렇죠? 약해진 걸 스트롱이 아니라 약해진 걸 회복해라. 뭐를 회복할 거냐? 그럼 약한 건 뭐고 강한 건 뭐냐?
너네가 주장하는 위크는 뭐고, 니네가 주장하는 노멀은 뭐고, 니네가 주장하는 스트롱은 뭐냐? 라는 게 이제 뒤에 나와요. 저희가 생각하는 위크는 근력이 약한 것도 위크죠. 그렇죠. 움직임이 무거운 것도 위크. 가동성 제한이 있다? 위크. 그게 저희는 움직임의 질과 양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똑같이 잘 돼. 근데 이쪽이 지금 뚝 하거든요. 뭔가 무거워. 그럼 정상인 것 같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관절이 움직이는 게 무겁다. 또 통증이 있다. 아프다. 또 관절의 변화가 있다. 아탈구라든지 부정열이 있다. 다 위크. 또 자세가 바르지 않다. 체형이 바르지 않는 거가 다 위크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요. 또 노멀은 뭐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을 때도 수축할 수 있고 내릴 때도 수축할 수 있고 중간에 중립할 수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검사를 할 때 다리 들었다 올려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근데 제대로 못 움직여.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떨어져. 그럼 뭐예요? 컨트롤 못하는 거죠. 고관절 플렉스 익스텐션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수축은 잘 되는데 고관절을 뉴트럴로 내려놓는 자세는 조금은 안 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문제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일정한 속도로 못하거나, 그렇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는, 내려갈 때는 푹 내려온다든지 그런 문제 있을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돌릴 때는 괜찮아. 근데 앞으로 돌릴 때 이거 돌아는 가는데 뭔가 앞하고 뒤하고 패턴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이 한 운동에 나와야 된다. 한 운동에 정지할 수도 있고 그게 다 조절인 거죠. 그렇죠. 가동성의 정상 범위일 때. 정상 범위라고 하는 범위는 좀 범주가 크죠. 어떤 책은 굴곡, 신전으로 나온 책도 있고 이거를 과신전으로 나온 책도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근육학 인문학기 할 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어떤 책은 이걸 과신전이라고 그러고요. 굴곡, 신전으로 표현한 책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허점인 거예요. 그렇죠. 허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절의 정상 범위라는 거는 주동근의 수축과 기란근의 이완 범위, 근 가동성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통증이 없는 상태도 정상 상태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동성은 안 나와. 잘 안 나와. 근데 통증은 없어. 근데 그걸 위크로 보기도 하지만 그걸 반드시 문제에 있다라고 보지도 않긴 해요. 왜? 이 회원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근데 저는 다 보긴 하죠. 알려주죠. 천천히 올렸을 때 여기 좀 걸리시죠? 알려는 주지만 이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어깨 말고 그냥 고관절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때는 굳이 얘를 보지는 않죠. 그런 관점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냥 문제 있는 쪽으로 접근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절 좌우의 움직임, 양. 이쪽은 귀에 다, 이쪽은 안 다. 이 정도로는 뭐 별 차이가 없다.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찝찝해. 찝찝하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더 가동성에 제한이 있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체형이 바른 경우 이 체형이 바른 경우도 너무 객관적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체형이 바른데 움직임까지 괜찮고 조절까지 괜찮아? 그러면 노멀할 수 있겠네 라고 보는 거고요. 또 근육의 움직임과 장력을 잘 컨트롤하는 경우 동어순서인 거죠. 굳이 힘을 안 들이기고 잘 움직여. 그게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움직임의 양과 질이 같은 경우. 그렇죠. 요거 하나면, 그러니까 뭐, 특별한 테스트가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테스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절의 가동성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패턴이에요. 목의 문제? 고개 숙여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 했는데 턱이 들어가.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하늘을 못 보잖아요. 그럼 익스텐션에 문제가 있는 거고. 사이드 플렉션. 이쪽은 잘 되는데 이쪽이 약해? 그럼 이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럼 검사할 때 물어봐요. 안 될 때 어디가 당기세요? 전 지금 이쪽이 당기거든요. 그 이완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쪽 수축은 잘 돼서 안 아팠잖아. 근데 이완할 때 여기가 아팠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이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반대쪽이 아프면 수축의 문제. 그렇죠. 이쪽이 아프면 수축의 문제인 거죠. 이쪽은 이완의 문제인 거고. 근데 만약 이쪽 갈비뼈가 올라갔다 그러면 수축은 될 수 있는데 이완의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아까 말한 구획화처럼. 그럼 이쪽을 수축을 막 해봐. 갈비뼈 이쪽을 모아봐. 모은 다음에 다시 넘겼더니 어떻게 해요? 아까보다? 그럼 벌어지죠? 그럼 저 어떻게 본 거예요? 1번에, 그러니까 갈비뼈에 붙어있는 1, 2번이 1번에 뭔가 정렬이 틀어졌나 보다. 그러면 내려서 뭐예요? 늑간근이라든지 정거근의 움직임으로 립을 내려준 동작 했더니 통증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고 지금 바로 해드려본 거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 관점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확보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만 했을 땐 정상 같았어. 근데 왼쪽을 했더니 왼쪽 가볍대.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서큘레이션에. 그러면 부분적으로 파야지. 굴곡을 같이 해본다든지, 외전을 해본다든지, 내외전 외에도 해본다든지. 그쵸? 그럼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그 부분이 만약에 제한이 생겼어. 만약에 외전인데 제한이 생겼어. 그 외전을 회복하는데 포커스를 두면 이 기능들이 세 개가 합쳐져서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이 기능 회복이 되면 어깨 돌리는 가동성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으로 보는 거는 이 세 가지 움직임과 관절 좌우의 양과 질, 움직임의 질과 양을 보는 게 저희가 보는 노멀의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면서 이제 무게도 점점 늘리시나요? 네? 무게를 늘리시나요? 어떤 무게? 뭐 이제 기능 운동을 이제 했을 때 음. 이제 여기에 이제 무게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웨이트를? 네, 웨이트. 웨이트는 저는 스트롱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웨이트를 많이 넣기, 물론 저기 웨이트가 있으니까 운동을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를 해주긴 하죠. 근데 이제 재활 단계, 회복 단계에서는 이 무게보다는 횟수랑 빠르기, 숫자로. 제가 템포를 조절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둘, 안 돼. 그리고 이거 회복 단계죠. 잘 됐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30개요. 둘, 셋, 넷, 다섯, 29, 30, 바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운동 원하시면 가는 거고. 근데 이거 말고도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줘야죠. 유지 시간을 길게 하려면은 어떤 시간? 그 유지 시간? 네, 유지 시간. 그렇죠. 유지 시간은 내가 조절하고 30개만 해도 유지 훨씬 길어요. 그냥 이것만 해줘도. 그게 뭐 무게 안 해도. 그럼 내가 30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 버려야 돼. 웨이트가 들어가야 좋아진다? 그러면 100m만 좋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근데 무게를 이제 조금 가져갔음에도 이제 호흡 안정적으로 호흡하면서 하면 더 좋긴 하죠. 예. 그건 이제 스트롱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조절해 주는 것까지는 되면 이제 그거는 제 단계에 벗어난 트레이닝의 효과로 저는 보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죠. 더 이제 예. 자기 발달 예.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세계가 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그래서 PT, 그다음에 필라, 도수 세 가지를 이제 한 번은 고객을 놓치지 않겠다. 여기서 했다 PT 받고 여기서 필라로 연계하고 그런 개념으로 아니면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100% 좋아지기는 사실 쉽지가 너무 않은 게 현대인들의 이 작업량이나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관리차 오라 그러고 노인들도 본인 스스로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고객은 내 평생 고객, 팬이 되게끔 해서 이제 끌고 오는 힘이 사업적으로는 잘하시는 거고, 이제 만약에 나는 진짜 치료의 신이 되고 싶어. 한 번만 만져도 뭔가 치료되는 걸 원하시면 해도 되는데, 그쵸. 그럴 수 있다. 카메라 앞이니까 제가 말을 아끼지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꼭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열심히 해주고 그 사람이 운동에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준다. 이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근고격 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도와준다 개념으로 저는 계속 해드리는 편이죠. 물론 선생님 말대로 무게를 넣어줘서 해주면 훨씬 좋죠. 그래서 웨이트도 뭐 1kg 더 나는데 똑같잖아요, 솔직히. 오히려 자세를 정확하게 봐주고 움직임의 패턴을 더 밟아주는 게 더 낫고, 앵클의 움직임 더 잡아주는 게 더 낫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근력 올려주면은 더 좋긴 하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산소성까지 올리는 건 아니고 내가 호흡을 조절하면서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하다 보니까 가슴 운동을 했어. 근데 5kg 할 때는 내가 20개도 가능해. 근데 9kg 올렸더니 동작이 망가져. 아니에요, 빼세요. 7kg만 하세요. 20개 하세요. 30개. 그런 느낌으로. 9kg로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움직임 패턴을 조절할 수 있고 호흡 조절할 수 있는 무게로 오히려 10개가 가벼워. 그럼 20개, 30개. 그 30개 하다 보면 나중에 19kg가 더 가벼워질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 또 그걸로 패턴 가는 거고. 안정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다 바디빌더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바디빌더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으세요?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많은 트레이너들은 바디빌더를 만들려고 그러죠. 선생님, 다리 얇은 게 좋아요? 두꺼운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스쿼트를 왜 올려? 왜 자꾸 100m 선수 허벅지를 만들려고 그래? 난 마라톤 선수 허벅지가 좋은데. 얇으면서 산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100kg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30kg로 100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지구력 좋고 탄탄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관점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범주가 큰 거고 그 안에 바디빌딩, 그다음에 뭐 크로스핏, 캐틀벨,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가지가 있는 거지. 바디빌딩 이퀄 웨이트는 아니다. 웨이트가 훨씬 큰 범주죠. 무게로 하는 건 다 웨이트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니까. 근데 바디빌딩 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너무 자극하고 크기하고 근비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제 바디빌딩 식의 운동 방식이라고 보는 거고, 꼭 그렇게 강화할 필요는 없다. 그 근비대가 좋은 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네요, 여기 바로. 수트로. 수트로 뭐냐? 근비대가 좋은 건가요? 선생님 만약에 이소룡 몸하고 바디로 몸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근비대가 필요가 없어. 선생님 차를 살 건 덤프트럭 사고 싶어요? 그게 똑같은 거죠. 굳이 연비도 안 좋고 주차도 어렵고 체력도 약한 덤프트럭을 뭐하러 살려고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럼 덤프트럭이 좋겠죠.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무조건 덤프트럭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 그건 체육학적인 관점이다.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비대는 금속류가 두꺼워지는 거지 긴장되는 게 아니다. 뭉친 근육이 아니라 저 근육 생각보다 커 보이죠? 일반인보다는. 근데 제가 많이 딱딱하던가요? 처음에? 그렇죠. 저 근데 덤벨 제 자랑은 아니지만 덤벨 20kg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한창 시절에 유도학과 다닐 때는 18kg도 사실을 못했어요. 17, 15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거였죠. 근데 지금은 제 이론을 알고 나서는 빼고 나서는 오히려 무게가 늘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왜 과긴장이 아니니까 조절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훨씬 더 덤벨. 근데 팔이 두껍지 않죠. 생각보다. 왜 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꼭 근비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꼭 아까 말한 것처럼 근비대를 목적으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바디빌더의 몸과 이소룡의 몸 좀 저는 이게 더 기능이 좋다 생각해요. 얘는 발차기도 못하고 옆차기도 못하고 물구나무도 못 쏘고 빨리 뛰기도 못하고 그럼 저는 이 몸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예. 차에 너 경차 살래 덤프트럭 살래 그러면 저는 두 가지만 살 수 있다 그러면 경차 사겠어요. 연비 좋고 주차 편하고 그렇죠. 근데 나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 돼. 경차 싫어. 그러면 덤프트럭 사야지. 근데 목적에 맞춰서 근육의 운동을 하는 게 낫다. 또 100m 선수가 좋아요? 마라톤 선수가 좋아요? 어떤 분은 100m 몸이 좋을 수 있죠. 빠른 게. 어떤 사람은 난 오래 뛰는 게 좋아요. 요즘 러닝크루 유명하잖아요. 그분들 한번 뛰어봤거든요. 진짜 천천히 뛰어요. 걷는 건지 저는 근데 그분은 계속 뛰어. 저는 한 5바퀴 뛰고 하고 가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분은 오래 뛰는 걸 더 좋아할 수 있고 저는 좀 빨리 뛰면서도 강하게 뛰는 중간 정도 뛰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지구력이 강한 것도 강하고요. 유연성이 좋은 것도 강화예요. 강화가 반드시 우리는 강화는 근비대입니다. 그럼 근비대가 약해지면 근비대가 손상을 입으면 얼마나 더 커야 근육이 좋아질까요? 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움직임은 관절의 가동성이 있고 근가동성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거죠. 관절 가동성은 ROM, 뼈의 움직임의 범위라고 그러면 근가동성은 주동근의 수축과 기랑근의 이완 범위로 보면 되고요. 또 굴곡근과 외전근은 회부학 자세에서 숙주 각도가 커요. 이두근 커요. 고관절 굴곡근 커요. 대신에 신전은 작고 신전은 작아요. 근데 반대로 신전근이나 내전근은 여기서 모아주는 각도가 훨씬 크고 안으로 가는 각도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삼두는 요만큼만 가도 수축이지만 그렇죠. 범위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트랩세스 익스텐션 할 때 올렸다가 피지. 나 삼두운동에서 이런 사람 없죠. 그렇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두는 여기서부터 다 수축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같은 골격근이지만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다. 그래서 광배근의 범위를 요만큼 잡기는 얘는 이완인지 수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릎을 다 피지 말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릎을 피는 게 수축인데 다 피지 말라고 하는 거는 수축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럼 왜 피지 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끊어버리죠. 이건 뭐야? 상체로 들어버리는 거지. 사두근으로 잡았으면 사두근을 쭉 밀어주고, 쭉 밀어주면 사두근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올라갔다가 상체로 들어버리니까 하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쿼트 해봤자 하체 안 두꺼워진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자기가 사두근의 운동을 못 해놓고 벤치프레스 해놓고 대흉근이 안 커진다고 하면 운동을 잘못한 거지 효과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대흉근을 집중 못했으니까 다른 데가 발달되는 거지. 사두근의 기능을 모르니까는 다른 데가 쓰는 거지. 스쿼트는 사두근의 발달이 효과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 판 거죠. 나 운동 잘 못해.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다. 이완은 마이너스로 표현하고요. 노멀은 0으로 표현하고 수축을 플러스로 표현한다.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는 플러스 5면 얘는 마이너스 5. 그럼 내려놓으면 0이 돼요. 0. 근데 우리 여기서 여기를 또 플러스로 바로 시작해버리죠. 꽤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수평 관절, 수평 내전을 볼게요. 수평 내전을 보면 대흉근이 수축이죠. 주동근이죠. 그럼 뒤에 있는 승모근은 이완의 기란 근육인 거죠. 반대로 수평 외전을 하면 기란근의 수축과 대흉근의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벤치프레스 했어요. 늘렸어요. 그럼 후인 하강 상태죠. 이걸 잡아놓고 팔만 뻗으면 이게 대흉근의 자극이 엄청 세요. 그렇죠?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선생님. 왜 잘못된지를 아셔야 돼. 대흉근이 수평회전할 때 보세요. 해놓고 후인 하강이 됐죠? 잡아놓고 팔만 뻗어보세요. 그럼 대흉근의 힘이 쫙 더 긴장되죠? 짱짱해요. 그럼 제가 손가락 하나로 당겨볼게요. 어때요? 이게 근력 검사거든요? 수평 내릴 때 힘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좀 빠져요. 빠지죠? 네. 그럼 다시 후인 하강 잡지 말고 견갑골에 전인을 하면서 쭉 잡아보세요. 때도 들어오죠? 네. 버텨보고 똑같은 조건 하나 어떤 게 더 세요? 그렇죠? 조작이 아니죠. 선생님이 힘들어가는 거 생각해야지. 전진 세죠? 네. 얘만 다시 빼보세요. 후인 하강 어때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정거근을 안정화 근육이라는 거 정거근을 왜 쓰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정거근은 안정화 근육이라면서 숄더에. 근데 정거근 안 쓴 거잖아요. 후인하가 늘린 상태에서 팔만 뻗은 거잖아요. 그럼 긴장은 이 긴장보다 과긴장. 수축을 못하니까. 정거근이 수축을 못해주니까 강하게 패턴의 문제에 의한 과긴장성이기 때문에 자극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 무기에 대한 자극에 동일해야지. 5kg의 장력만 들어가서 수축 모으면 되지. 얘는 5kg 들어갔는데 갑자기 15kg의 힘으로 드는 거는 과긴장. 도와주지 못한 과긴장성. 그러면 정거근을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명확한 차이가 생긴다. 그럼 깔 수 있죠, 바디빌더들. 저 이렇게 배우라고 했는데요. 해보세요. 아, 네. 환자분이 맞을 수도 있죠. 근력 검사 살짝 손가락으로. 왜 내가 더 힘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손가락 하나 똑같이 해줘요. 아까 어때요? 힘이 안 들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딱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짱짱하죠?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래도 좋대. 그럼 하세요. 안 말려. 하세요. 하는 거예요. 나는 정보를 줬는데도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절해서 컨트롤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수평 외전으로 볼 때, 수평 외전할 때 팔 가잖아요. 대부분 손으로만 가요. 바디빌더들. 그럼 자극 엄청 세요. 한번 해보세요. 있는 자리에서. 팔 뻗은 상태에서 손으로 가보세요. 승모근 짱짱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손이 먼저가 아니라 스캐플라를 모으면서 팔을 쭉 가보세요. 어때요, 지금? 더 긴장되진 않죠? 근데 어때요, 더? 모아지는 기능이 더 좋죠?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셔서 아니어도 상관없고 여기서 팔 뻗은 상태에서 팔 내려보세요. 여기서 손만 벌려보세요. 이렇게 쭉 벌려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승모근에 버티세요. 버텨보세요. 버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날개뼈를 모으세요. 날개뼈를 모으면 델토이드 포스테리어를 쓰고 이렇게 버텨보세요. 그 다음에 버텨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그렇죠? 약간 조작 같나요? 그러니까 패턴이 잘못된 거예요. 패턴.
스캐플라를 쓰면 왜냐면 스캐플라를 안 쓰고 갈 수도 맞아요. 왜냐면 수평 외전이라는 거는 숄더, 어깨 관절의 수평 외전이잖아요. 어깨만 쓰면 돼. 근데 우리가 어깨 관절을 쓸 때 우리가 견갑골의 회전을 같이 보잖아요. 견갑골 리듬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전일 때는 견갑골 같이 쓰는 거고, 왜 수평 외전일 때는 같이 쓰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갈 때는 견갑골이 빠지는 게 정상인 거고, 뒤로 갈 때는 견갑골이 내전이 돼서 모아지는 게 정상 패턴. 팔이 뒤로 갈 때는 스캐플라가 하방이 되면서 모아지는 게 정상 패턴이지, 벌려놓고 가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모을 때는 골반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고, 다리가 벌릴 때는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서 가동성 범위를 훨씬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근데 왜? 헬스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다. 왜? 긴장이 잘 되잖아. 그 긴장이 문제인 거죠. 수축성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다? 긴장성. 그 긴장성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동성의 제한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뻑뻑하고 긴장은 되지만 가동성 안 가지 않았어요? 스캐플라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동성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가동성이 먼저예요? 긴장이 먼저예요? 그렇죠. 기능은 가동성이 먼저인 거죠. 긴장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긴장하고 수축을 패턴을 구분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있어요.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의 움직임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움직여도 근육이 작용이 잘 돼요. 그건 뭐예요? 근육의 작용과 관절 움직임이 짝이 맞아서 눈 감고도 해도 근육이 잘 먹어. 근데 근육의 움직임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벤치를 해도 나는 가슴 운동을 해도 맨날 팔만 들어가. 그럼 뭐예요? 관절의 움직임이 들어가도 똑같이 벤치프레스 해도 이 사람은 가슴 근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벤치프레스가 문제예요?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벤치프레스는 죄가 없죠. 똑같은 벤치에다가 바벨 놓고 무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힘이 좋고 이 사람은 힘이 약한 건가요? 아니라 대흉근의 움직임을 모르고 알고 그걸 의식해서 아는 사람과 의식해서 모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흉근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죠. 부분적으로. 그 움직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벤치프레스 할 때 팔꿈치를 피는 게 아니라 가슴을 모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흉근의 기능이 뭐예요? 수평? 내전. 그렇죠. 수평 내전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벤치프레스는 뭐예요? 미는 거 하잖아요. 뭐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가슴 운동을 이걸 이렇게 하지? 그렇죠. 차이가 뭘까요? 얘를 빼면 돼요. 얘를 빼면. 얘를 빼고 생각해요. 엘보를 빼고 생각하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얘를 빼고 생각하면. 단지 얘가 있으니까 엘보를 먼저 쓰니까 문제인 거지. 순서가. 대흉근을 쓰면서 팔꿈치를 피면은 대흉근의 운동이 되는데 삼두를 피고 대흉근을 모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수평 내전보다 뭐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익스텐션을 먼저 쓰는 거죠. 래플다운도 마찬가지죠. 래플다운 이것도. 신전, 내전, 내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나 얘 빼면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내외전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내외전 되죠. 열중샷이 내외전이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가나 손의 위치만 다를 뿐 상완골의 위치는 똑같죠. 요거나. 그렇죠. 근데 이걸 올라가 버리는 순간 열중샷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외회전인 거지. 그러니까 각도가 붙은 상태에서 더 들어간 상태냐 붙은 상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거는 당기는 것도 신전, 내전, 내외전. 내렸다 올리는 것도 신전, 내전, 내외전. 뭐만? 손의 위치에 따라서 외전에서 내전을 강조하느냐, 신전에서 굴곡에서 신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패턴만 다를 뿐이지 광배근의 기능으로는 똑같다. 자꾸 얘를 신경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손으로 당기니까 엘보만 힘이 들어가고 숄더는 힘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광배근의 기능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통은 표현하죠. 그리고 광배 운동할 때도 스캐플라를 못 쓰면 무조건 안 써져요. 해보세요. 만져보세요. 제가 보세요. 광배 만져보세요. 광배 만질 때 팔로만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캐플라를 먼저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랑 뭐가 더 잘 들어와요? 로테이션 쓰는 게 더 잘 들어오죠. 팔만 쓰면? 그렇죠. 요거 가는 거죠. 그럼 빈손으로 했을 때가 정상이에요? 무게 들어갔을 때 힘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빈손으로 했을 때 정확한 동작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긴장된 거는 이 무게에 의해서 긴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긴장성으로만 따지면 늘어나도 힘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신장도 수축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기능이야. 그럼 기능이 여러 가지네. 그럼 해부학에서 나오는 작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써야지. 굴곡 외전. 반대도 힘이 들어간다. 복잡해지잖아요. 뭔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뭔가 정확한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액틴 마이오신의 수축성을 기준점으로 수축을 봐야 되고 그게 작용이다라는 거는 불변의 법칙으로 저는 보고 있다. 그 밖의 것들은 다 보다 이완성 긴장에 잘못 오염된 작용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무의식이 되면 관절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메시가 헛다리하고 도파하는 게 생각하면서 갈까요? 오른쪽 왼쪽 갈까 고민하다가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나도 가는 것보다 수많은 근육의 움직임을 연습을 했더니 그게 근육의 움직임으로 관절의 움직임으로 무의식에 나오는 거죠. 골프 프로들이 눈 감고 쳐도 잘 맞는 거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근육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관절음만 생각만 해도 잘 돼. 근데 어느 날 이 선수가 교통사고 나서 어깨 다쳤어. 어깨를 못 쓰게 됐어. 그러면 관절 움직임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못 나오겠죠. 그럼 어깨의 재활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의 움직임. 아까 그거랑 똑같죠. 관절 개별화의 손상, 관절의 위치 감각. 그게 결국 뭐예요? 근육의 활동이 나와야 관절 움직임이 나온다는 개념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근육의 움직임이 활성화가 되면 관절의 움직임은 무의식에 잘 나올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무의식이 뭐다? 일형 근섬유다. 이형은 의식할 때만 쓴다. 일형은 무의식에 쓴다. 즉 뭐예요? 일형 근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게 재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약간 맥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활은 강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또 저는 강화가 아니라 그 동어 순서의 회복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풀이하고 있는 거죠. 재활의 관점을. 그 회복시킨 단계.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 이 단계로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 처음에 마사지 하는 건 뭐예요? 패시브. 카이로프락틱 패시브. 조인트 모빌라이션 패시브. 또 전기치료 패시브. 침 패시브. 주사 패시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테크닉은 다 패시브죠. 액티브가 없어요. 근골격계는. 근데 신경계는 있죠. 운동 치료해주잖아요. 그건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물리치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배우거든요. 운동 학습이라고. 체육과에서도 이 단계로 운동을 알려줘야 된다. 근데 물리치료 갔더니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가 오랜만에 아는 내용이다 하고 좀 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보바스 대표였어요. 황 교수님이라고. 그분 때문에 제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이런 한 이유가 있었구나. 단계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수동적인 건 뭐예요? 펑셔널 마사지를 해줘라. 자극을 느끼게 해줘라. 감각신경을 깨워라. 그 다음에 손 대고 가볍게 길만 안내해줘라. 난 가이드다. 길만 안내해줘라. 안내해주는 거를 나는 호흡만 넣어서 패시브 액티브로 이 사람이 닌자할 수 있게끔 움직임을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그 움직임이 나오면 내가 가는 것보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내가 따라간다. 그러면 액티브 패시브가 되겠죠. 근데 된다고 손만 대주고 움직여보세요. 10번 하나,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동성을 좀 폭넓게 써서 쓰게 하는 게 액티브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기립근이 약하네요. 기립근 운동할게요 했는데 관절은 돌아가는데 근육이 안 쓰면 그거 제대로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죠. 벤치프레스 했는데 가슴 힘이 안 들어가면 가슴을 못 쓴 거죠. 벤치프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 운동을 해서 벤치프레스가 돼야지. 근데 벤치프레스 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유튜브들. 이렇게 운동하면 좋아져요? 과연 좋아지나? 그럼 내 이론이 완전 틀린 건데. 동작만 따라한다고 좋아진다고? 재활이? 선생님이 만약에 제가 유도 액션 보여주면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재활을 따라한다고? 보는 것만으로? 라는 저는 의심이 드는 거죠. 운동도 보기만 해도 배우기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왜 1대1이 있겠어요? 왜 개인 레슨이 있겠어요? 잘 못하니까 단체로 잡아주려고. 근데 유튜브 보는 동작만 따라해서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들 직업 없어져야지. 그렇죠? 왜? 패시브가 중요하고 패시브 액티브가 중요하고 패시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액티브가 나오는 거지. 패시브로 안 되는 거를 액티브로 나온다는 거는 이론이 잘못됐거나 그 사람이 너무 잘하거나 그 밖에는 조금은 저는 사기성으로 본다라고 저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도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호흡을 움직이시는 범위까지 단계적인 점진적. 아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아까 저 이두근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후 끊었죠. 후 1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2보 전진으로 끊고 이완도 마찬가지로 마셨다가 안 늘어나 1보 후퇴 수축해주고 이완 수축해주고 이완 수축해주고 이완 수축해주고 이완. 다리를 찢으려고 그랬는데 안 찢어져. 그쵸? 근데 내전근을 만져도 내전근 여유가 있는데 박근이 뻣뻣해. 그럼 뭐예요? 내전근의 기능을 박근이 보상해서 뻣뻣할 수도 있고 또 내전근은 여유가 있는데 복부를 만졌더니 복부가 너무 딱딱해. 그럼 이건 뭐예요? 골반의 익스턴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복부를 오히려 수축을 해주고 풀어주고 복부에 늘어나는 데 집중해줘야죠. 복부가 이게 뭐예요? 협력근이죠. 협력근을 충분히 늘려주고 발을 벌리면 훨씬 더 다리 잘 찢어지겠죠. 그게 뭐예요? 관절의 패턴과 근육의 기능을 구분해서 잘 해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리 찢기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지죠. 물론 무용 선수처럼 잘 된다는 보장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절 가동성 쭉 돌려주는 각도는 무조건 나올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장골근도 안 늘어나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장골까지 넣어주고 또 만약에 자골이 벌어져서 익스턴 로테이션 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봐야 될 것들이 있긴 하죠. 자골이 벌어져서 인터널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복부를 늘리고 싶어도 안 늘어날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말하? TFL이 긴장된 거를 같이 보면 TFL이 긴장되고 뻣뻣하면 자골을 돌려주고 그래도 안 벌어지면 복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동기랑을 자꾸 교밀하게 막 3차원적으로 굴려보면 3차원적 3D를 굴려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골반은 하나고 고관절도 하나고 거기서 움직임 패턴은 뭐 별다를 게 없잖아요. 숄더는 많지. 쇄골도 생각해야 되고 스캐플라도 생각해야 되고 립도 생각해야 많은데 이런 고관절은 오히려 심플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대퇴골하고 펠빗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가동성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완의 강도도 스트레칭. 당기다와 늘리다는 다 반대말이죠. 그렇죠. 늘리려고 하는데 땡겨. 어우 시원해요. 땡기는 게 정상은 아니다. 그러면 땡기기 전까지만 간다고 안 늘어나는 건가요? 늘어나는 거죠. 거기서 한번 모았다가 다시 늘리고 한번 모았다가 다시 늘리고. 선생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힘들어 보이시니 수축 한번 해볼까요?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좀 잘 늘어나는 편이네.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되시는 분이면 여기서 수축했다가 체크를 해. 좀 만져보세요, 선생님. 제 걸로 내드릴게. 만져보세요. 좀 모았어요. 그럼 좀 살짝 걸리죠? 그렇죠. 억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땡기죠? 이만큼만 가. 그 선생님 손댄 데를 내가 모아. 후. 풀어주면서 마셔. 지금 어때요, 방금? 마셔. 마셔. 다시 모아. 후. 풀어 마시면서 손가락 어때요? 이 부분에서 떨어지죠? 그게 뭐예요? 선생님의 촉진에 의해서 체감각을 집중시키고 그 섬유에 대해서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서 강도 조절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느낌하고 이쪽 느낌은 다를 수 있죠. 선생님도 한번 만져보세요. 됐을 때 살짝 수축했죠? 선생님 뭐 당기죠? 이쪽 만져보세요. 선생님 반대 한쪽은 모았죠? 늘어나죠? 이쪽은 당기죠? 그럼 더 가지면 억지로 가면 신장 반사가 생겨. 이만큼만 가. 그럼 선생님 손댄 데를 제가 살짝 모아줘. 후. 이렇게 모아줘. 풀어줘. 마셔. 쭉 하나. 둘. 다시 후. 모아. 풀어. 마시고. 하나. 둘. 그럼 아까처럼 하면 어때요? 지금 아까처럼? 선생님이 잡은 섬유에서만큼은 좀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강도가 그거 말이에요. 자극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그렇죠.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이 아니라 동적 스트레칭 효과가 좋다는 논문도 많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수록 좋긴 해. 근데 저희의 강점은 뭐다? 촉진에 의해서 근섬유를 집중시켜주는 게
최대의 강점이다. 촉진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 방식도 알아야 되고 형태도 공부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단순히 만지다가 아니라 근육을 정확히 만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촉진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고 촉진해줘서 치료를 해주는 게 효과는 훨씬 더 줄 수 있죠. 하셨을 때 네. 어쨌든 로테이션도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로테이션 제한이 있으면 이것도 안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선생님 질문 잘 하셨는데 보통 대용을 늘리라 그러면 팔만 갈라 그래요. 그럼 이게 올바른 패턴일까요? 이게 뭐 올바른 패턴일까요? 가슴을 쓰는 게 정상일까요? 가슴을 안 쓰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가슴을 써야 가동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써야 돼. 트렁크 로테이션을 쓰는 게 가동성이 잘 나오고 트렁크하고 그 상지를 같이 쓰는 패턴이지 상지를 잡아놓고 쓰면 이게 아까 말한 바디빌더 스타일인 거죠. 만져보세요. 스캐플라 만져보세요. 쓴 상태에서 스캐플라 팔만 가면 스캐플라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죠. 근데 몸을 돌리면서 쓰면 그렇죠. 몸을 돌리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스캐플라 움직임이 나오면서 돌아가. 근데 만약에 바디빌더처럼 전자처럼 골프를 친다. 어떻게 되겠어요? 패턴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상체가 쓰는 게 아니라 몸을 돌리면서 상체를 쓰면 훨씬 더 폼이 자유롭겠죠. 근데 모든 스포츠는 그렇게 써요. 저희 유도에서도 팔로 들어가는 거 같지만 팔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들어가야 돼요. 몸이 들어가고 팔이 잡아줘야 돼요. 야구도 팔로 던지는 것 같지만 몸을 먼저 써요. 그렇죠. 상체를 연 다음에 던지죠. 축구도 간 것 같지만 골반을 연 다음에 차죠. 다 우리는 하지를 쓸 때, 상하지를 쓸 때 트렁크를 같이 써야지 하지만 쓴다? 그건 패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곧 바디빌딩의 최대의 약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못한다. 그래서 바디빌더들이 우리 유도 선수 이거 되게 신기해요. 진짜 잘 당기거든요, 저희는. 근데 저희는 스캐플라 쓰는 게 익숙해요. 그 상체 쓰는 게 익숙해. 근데 걔네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랑 똑같죠. 손 대보세요. 자, 펀치 칠 거예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똑같이 제가 세게 치는 거예요. 뭐만 쓴 거예요? 트렁크 로테이션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공 던질 때 죄송해요. 한 번만 던질게요. 던질 때요.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던져보세요. 빠졌나요? 네. 오케이. 그렇죠? 요거하고 만약에 제가 안 던질게요. 여기서 이렇게 던진 거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차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체를 트렁크를 잡아놔라. 못하게 해라. 그건 뭐 고정성인 거죠. 보고 하는 게 낫죠. 선생님 트렁크 로테이션 쓸 때 고개를 돌릴 때 시선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선을 잠가놓고 몸을 쓰면 보상 패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발에 체중을 싣고 돌릴 수 있어요. 그럼 트렁크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트렁크를 시선을 먼저 보면서 따라가는 게 일반적 패턴이죠. 우리가 군인 제식 훈련 하죠. 좌로가 할 때 얼굴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도나요? 어떻게 가죠? 시선 보면서 따라가죠. 근데 왜 시선 쓰지 말라 그래? 몸을 쓰지 말라 그래? 몸을 쓰면서 몸을 돌리는 건데 시선을 쓰지 말래. 골프는 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안 돌리는 거지 실제적인 로테이션에서는 몸을 써야죠. 그게 배치되는 이론이다. 바디빌딩은 몸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만 쓰잖아요. 원암 덤벨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테이션 써야 된다. 자기네가 이론을 만들어. 그 바른 얘기하면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억울한 거죠. 나는 이론대로 로테이션을 쓴 것뿐인데 그렇게 운동 못하는 애가 돼버리고 그래서 너 몸 좋아? 하면 할 말 없고 아 내가 20대 때 이렇게 했으면 나도 조금 몸 좀 있었는데 라고 하면 괜찮은데 로테이션을 제일 먼저 잡아놓으면 좀 얻어걸릴 확률이 더 너 좋죠? 그럼요. 어깨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립의 움직임이 뭐예요? 사이드 플렉션. 그렇죠. 로테이션. 이게 제한되면 당연히 가동성에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저 말씀드렸잖아요. 스캐플라는 차예요. 립은 도로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스포츠라도 속도 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귀를 잘 닦아야 스캐플라 움직임도 좋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저의 이제 관리는 처음에 체형 검사 들어가고 동작 검사 들어가고 근력 검사 들어가고 촉진.
체형 검사는 체형을 일단 보죠. 어깨 높이라든지 골반 높이라든지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이 사람이 원하는 통증 해결을 봤을 때 이거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동작 검사는 어깨가 안 좋아? 어깨 가동성을 다 보는 거. 뭐 많잖아요. 책찍에 무슨 SR 검사 뭐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 그냥 관절의 움직임, 좌우의 움직임, 아픈 쪽과 안 아픈 쪽을 비교해서. 근데 안 아픈 쪽이라고 정상이라고 보진 않죠. 불편한 쪽을 했는데 이쪽이 가벼워지니까 얘도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질과 양을 보는 게 중요하다. 또 근력 검사는 제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다 하기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근력 검사 배울 때는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근육마다 얼마나 많겠어요. 쓸 데가 없는 거야. 언제 그걸 다 검사하고 있어요. 오른쪽 근력 검사, 왼쪽 근력 검사, 위크, 노멀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는 알려드리죠. 그냥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아까처럼 작용해놓고 버티세요 한 다음에 밀면 그게 근력 검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다. 하지만 모르면 못 쓰지만 알면 쓸 수 있다. 그래서 근력 검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촉진. 저는 저희의 도수잖아요. 매니플레이션이잖아요. 매니플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촉진이라고 봐요. 촉진의 질이 좋아야 돼요. 질이 안 좋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선생님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제가 잘 따라올 수 있죠. 제가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되죠. 근데 왜 촉진을 긴장하죠? 제가 힘준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긴장했죠. 그래서 힘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 주면 이 사람은 긴장해버려. 근데 뭐라 그래요? 힘 빼세요. 저 유도할 때 그랬어요. 유도할 때. 선생님 이게 자꾸 힘줘요. 그럼 뭐라 그럴게요? 네가 힘 빼. 네가 힘 빼. 선생님한테 멱살 한 번만 잡아볼게요. 죄송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별로 힘 안 들어가죠? 네.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힘준 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힘준 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힘주니까 선생님 힘준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힘줘서 이 사람이 긴장한 걸 이 사람한테 힘 빼라고 그러면 억울하지. 그래서 촉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했던 운동하고 연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론들이 좀 빨리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알려줬고, 회원들한테도 맨날 유도 가시던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를 적용해서 했더니 훨씬 효과가 빨리 나왔고, 업어치기 못하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손에 긴장이 많아서 뻣뻣해서 못했던 거. 힘 빼라고 하니까 부드럽게 잘 들어갔던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거 연계에서도 같이 꼭 재활 아니더라도 트레이닝에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체형 검사는 이렇게 봐요. 중력선을 보고요. 7번, 이게 7번이죠. 극이 3번. 요거 기준으로 스캐플라 하각이 틀어졌는지, 아니면 요 안쪽에 있는 스캐플라하고 척추 사이에,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본인 손바닥 기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척추에서 새끼손가락 닿았을 때. 막 스캐플라가 벌어졌다, 이건 벌어진 거예요. 상방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내전이나 하방회전 된 거예요. 또 하각 자체가 올라갔으면 상방, 내려왔으면 하방, 똑같이 내려왔으면 내전, 외전. 그죠? 스캐플라에 따라서도, 변화에 따라서도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4번 기준으로 보고 있다. 체형의 불균형이 당연히 많죠. 다리꼬기, 양반다리, 팔짱 끼기 많은데, 제 회원 중에 한 3년 전에 컴퓨터 하다가 허리 아파서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최근 다시 오셨어요.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요즘에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 목만 아프다 그래서. 엊그제 물어봤더니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다리 꼬고 양반다리하고 고쳤더니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개선이 안 되면 생각보다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 나의 통증을 주관하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선 안 해주면 내가 치료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내 치료에 방해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알아채는 사람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뭐다? 저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 그러면은 못해도 이 사람보다는 잘 알아야죠. 원인을. 이 사람이 셰프라 그러면 내가 라면 끓인 것보다 뭐라도 하나 더 알아야지. 셰프다 인정해주지. 나랑 똑같이 알면 그 사람이 무슨 셰프예요. 똑같이 나 같은 동급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좀 더 이 사람의 몸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근거 있게 전문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주거나 요즘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다
문제되는 원인이다. 동작 간사는 뭐 아까 말씀 똑같습니다.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성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근력 검사 마찬가지로 기능 해놓고 버티세요 한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옛날에 OT 쓸 때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처음 저희는 이제 회원권을 끊어야 되잖아요. OT를 하고 그러면 근력 검사를 해줘요. 그러면 뭐 힘이 아까 안 들어가. 근데 골반 좀 잡아주고 했더니 힘이 제가 있는 힘껏 막 눌러요. 이거 빨개지도록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럼 힘이 들어간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오! 그러면서 등록하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는 굉장히 좋고 인지력도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버티세요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갔던 게 힘이 들어가. 그러면 브레인에 집중적으로 명령이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인풋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촉진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긴장되는 근육을 찾거나 통증 부위를 찾아야죠. 그 다음에 근육층이 많은 근육은 촉진 부위가 검사자가 찾는 근육인지 정확히 촉진해야 된다. 요거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복직근인지 복회근인지 내복사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못해도 골반을 기준으로는 더 들어가야죠. 그렇죠. 골반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층이 복부 근육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가운데 뚫고 들어가기 너무 두껍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 백선으로 들어가야죠. 외복사근과 복행근이 만나서 복직근하고 연결된 하나의 선으로 만나는 선으로 해서 부드럽게 들어가서 사선으로 살짝 들어가줘야 뼈가 만져지고. 근데 뼈를 만질 필요는 없다 그랬죠. 우리는 근육을 찾는 거지 뼈를 만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뼈 위에 근육을 만지되 뼈까지 만진 상태에서 만지면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뼈 깊이까지는 들어가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이게 층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특히 복부는 그런데 등 근육 할 때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판상근인지 두방극근인지 그럼 근육의 형태를 내가 알아야죠. 이게 두방극근은 후두 윤기에서 횡돌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선으로 들어가야죠. 판상근은 유황돌기에서 극돌기 위로 올라가거든요. 사선으로. 그 두방극근 같은 경우는 3-3이에요. 경추 3번에서 흉추 3번. 근데 경방극근은 경추 1, 2번에서 흉추로 가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아는 것만큼의 내가 촉진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알면 대략적으로 촉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인지 확신이 안 들어. 확신이 안 들면 효과도 그만큼 반감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근육학과 근육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촉진과 움직임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촉진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근섬유 방향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요장늑근 할 때 광배근하고 방향성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각에서부터 횡돌기 방향과 하각은 비슷하잖아요. 광배근도 하각이 있으니까. 근데 광배의 특징은 뭐죠? 극돌기로 가죠. 사선으로 이렇게 가죠. 하각은. 그러니까 방향성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방향성은 다른데 움직임 패턴은 트렁크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이 비슷해. 그래서 방향성을 요장늑근이 예를 들어서 이게 횡돌기면 이 정도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틀어버렸어. 그럼 뭐예요? 광배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 선을 그어넣어서 횡돌기인지 극돌기인지 방향성을 찾아서 제대로 찾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손을 제대로 들였을 때 이 회원이 근육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심부층과 표층을 구분해야겠죠. 그렇죠. 극돌기하고 횡돌기 사이에 있는 멀티피더스를 만질 건지 그 위에 있는 승모근을 만질 건지 구분을 명확히 해야지 그냥 거기 만졌다고 다 만진 거는 아니다. 촉진 시 압이 가해지는 부분은 힘이 들어가지 이게 이제 그거죠. 고무망치. 쇠망치는 유리 통치면 넘어가요. 근데 요런 거 박을 때 고무망치 쓰거든요. 닿는 부위에 손상되지 말라고. 그렇죠. 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을 대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촉진의 기술이 좀 중요하다. 그 체중으로 압을 줄 수 있게 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무조건 세게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요근을 만지는데 복부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얘랑 싸워야 될까요? 복부를 풀고 들어가야 될까요? 풀고 들어가야죠. 무조건 싸우지 말아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겉에를 먼저 해결해 주고 넘어가면 쉽게 풀릴 거를 굳이 걔랑 싸워봤자 절대 요근을 만질 수 없어. 내가 이길 수 있는 압이 아니다. 손가락으로 복압을 뚫을 수 있을까요? 뭐 엑스맨은 뚫을 수 있겠네. 엑스맨은. 그렇죠. 울버린은 뚫을 수 있지만 나는 절대 못 뚫어요. 펀치로 때려도 안 아픈데 그걸 손가락으로 뚫기는 힘들다. 통증.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죠. 아프다. 너무 길어지나요?
빨리빨리 할게요. 이런 통증이 있다. 뻐근하다, 아프다, 두통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증을 몸에서 보내는 신호다. 통증의 종류는 이제 조인트 페인과 리가먼트 페인과 텐턴 페인과 머슬 페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관절과 인대는 패시브적인 움직임에서 통증이 나올 확률이 높죠. 패시브를 돌렸을 때도 아파. 그럼 건들지 말고 가야죠. 그래서 낙상 사고나 이런 사람들 있을 때 아예 건들지 말라고 하죠. 처음에는. 왜? 어디가 망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신경 건드려서 더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삔 상태라 그러면 패시브 해보고 괜찮네? 너무 만지자마자 아파. 그럼 오케이. 너 일단 병원 가. 그런 식으로 저는 체육관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환자들한테 그럴 일은 없지만 검사는 할 수 있다. 대신에 힘줄 통증은 수동적인 거에서도 뻣뻣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아예 아픈 게 아니라 뻣뻣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인대 파열로 많이 보내요. 인대 파열. 그러니까 이론으로 따지면 인대 파열 어떻게 치료해요, 선생님? 어떻게 치료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치료했어요. 그럼 제가 인대를 고친 걸까요? 다른 건 고친 걸까요? 다른 건 고친 거죠. 인대는 고칠 수 없어요. 어떻게 고쳐요? 인대가 부러진 걸 어떻게 고쳐? 보호해야지. 그냥 초음파나 봤을 때, 엑스레이 찍어 봤을 때 그냥 하얗게 나오고 그런 걸 파열로 보통 보는데 그게 힘줄인지 인대인지 어떻게 육안으로 엑스레이로 판단할 수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움직여 봤을 때 움직임이 가능한데 불편하거나 아픈 거는 힘줄 통증으로 보고 힘줄은 근육의 릴렉스를 통해서 톤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 그래서 인대 파열을 고친 게 아니라 저는 움직여 봤을 때 제가 가능하다 싶을 때는 힘줄 통증으로 인한 근육 손상으로 봐서 케어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통증의 종류가 많아요. 활동적 통증, 움직일 때 아픈 사람. 잠재성 통증, 촉진 시에만 아픈 사람. 아까 말씀드렸었죠. 1차성 통증, 단단한 T형, 꽉 뭉쳐있어. 근데 그게 1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뭐다? 2차적 통증. 그렇죠. 다른 문제에서 아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립근을 맞는데 왼쪽은 딱딱한 띠가 있고 이쪽은 흐물흐물해. 그럼 얘가 약해서 얘가 띠가 강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청골이 틀어져서 흉쇄장근이 긴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강한 T형이 생길 수 있다. 위성 통증이 뭐다? A가 문제가 아니라 B나 C의 다른 문제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통증의 원인은 저희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근육학적인 관점과 줄다리기 이론과 거위발 힘줄을 이루고 있는 힘줄 통증들. 감각처럼 흥무성 역치가 떨어진 거예요. 뭉친 근육들인 거, 움직임이 없는 근육들. 그런 근육에서는 긴장성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거위발 힘줄이나 힘줄이 모아져 있는 패턴이 있죠. 그 힘줄이 모아져 있는 패턴에서 하나의 근육이 약해지면 다른 근육도 과긴장될 수가 있어요. IT 밴드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IT 밴드도 저는 장경인대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장경인대. 왜 안 좋아하냐면 밴드잖아요. 리가먼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해석의 문제,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밴드는 말 그대로 왜 밴드이겠어요? 장경인대가 힘줄의 기능도 있지만 리가먼트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골능과 경골로만 따지면 인대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대로 쓰기도 애매하고 힘줄로 쓰기도 애매하니까 밴드란 말을 썼을 텐데 그걸 인대로 써버리니까 사람들은 치료할 수 없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럼 포기해버린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장경인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IT 밴드라는 용어를 쓴다. 서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대인데 근육이 붙어 있다. 그거는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힘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줄다리기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편이동화. 짧아진 근육이 아니라 늘어난 근육을 본다. 그럼 해결 방법은 많아요. 마사지, 근막이완, 주사요법, 경유혈 테크닉 뭐 많죠. 저희는 도수운동으로서 이런 테크닉을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촉진은 요 촉진을 기반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책을 내고 싶어가지고 책을 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보고 그냥 접었어요. 왜냐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굳이 안 써도 이 책으로만 봐도 충분하다. 내가 보는 관점과 기능도 비슷하고 근육도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프린트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 굉장히 좋아요. 이런 비슷한 책을 제가 2000년 초반에 클리니컬 마사지 책이라고 아세요? 클리니컬 마사지 책이라고 이렇게 나온 게 가장 초판이거든요. 사람 인체에다가 근육을 덧붙여서 그린 게
클리니컬 마사지 가장 초반인데 그거에 본때 가지고 이제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저는 요 그림과 형태를 되게 제 관점과 비슷해요.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 책이 저는 개별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뭐 아까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단순히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부위를 느끼고 감지해야 돼요. 얘가 뭔지, 얘가 승모근인지 상응어근인지 리베이터 스케퓰라인지 사각근인지 어떻게 알아? 부착지에 따라서 감지를 해서 레이더를 통해서 구별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까 했던 내용하고 거의 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촉진 반복,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적절한 압을 사용해야 되고 질을 높여야 되고 심부할 때는 표면 근육을 이완시켜야 되고 근육 부착지를 인지해야 되고 목표 근육의 작용을 알아야 되고 독립대 수축을 할 수 있는 작용을 이해해야 되고 독립됨 작용을 할 수 있는 작용을 이해해야 되고 근육별 움직임은 아까 했던 거와 똑같고요. 수위근이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목표고요. 항상성에 다시 뭉칠 수 있으니까 운동 학습을 해서 가소성을 만들어서 변화시키는 게 근육별 움직임의 핵심이다. 앞에 나왔던 거 복습이에요. 움직임의 범위는 이완, 수축, 이완, 중립, 수축의 기준으로 나눈다. 호흡을 마실 때는 이완에 집중, 풀 때는 중립. 호흡을 뱉을 때 수축에 집중, 풀 때 중립. 그렇죠? 동호수에 맞는 부드러운 움직임. 강한 움직임은 긴장감보다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저희는 추구한다. 밀러 효과로 이것도 중요해요. 이두근의 기능이 아까 못 쓰잖아요. 그럼 이쪽은 잘 쓰잖아요. 그럼 같이 90도에서 멈춰요. 이쪽은 잘 쓰고 있죠. 이쪽은 잘 느끼고 있겠죠. 브레인 인지를 하죠. 그럼 얘를 다시 풀어요. 오른쪽에 모은 것만큼 모으세요. 좀 더 모았죠. 그럼 얘 다시 풀어주고 이쪽 모아주고 풀어주고 모아주고 풀어 같이 움직이면 그래서 신경 가린 다음에 였다가 모형손을 끼고 이쪽에 통증을 느끼게 한 다음에 모형된 손을 막 치면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효과로 반사적으로 얘가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못 써도 얘의 움직임을 통해서 얘를 쓸어당기려고 하는 신경작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치료할 때 햄스트링 못 쓰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까 선생님처럼 이두근 못 쓰는 사람? 그럼 이쪽을 같이 쓰게 해요. 90도 아니어도 돼요. 30도여도 상관없어요. 하나. 얘를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하나 유지하세요. 느껴지시나요? 그럼 얘를 풀고요. 오른쪽 느낌보다 조금 더 모아보세요. 풀어주세요. 모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밀러 효과로 조금은 많이 효과를 보실 거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아까 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약해진 근육 형태의 수축성 긴장인지 이완성 과긴장인지 파악을 해서 수축과 중립 이완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아까 반복이에요. 반복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약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만 읽고 끝낼게요. 읽어보시면 근육과 근만 구분해야 된다. 계속 설명 긴장과 수축 구분해야 되고요.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 관점을 봐야 되죠. 기시정제보다는 부착지로. 뭉친 걸 풀고 약한 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근육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줄다리기 이론에서 짧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늘어난 쪽. 그거는 이제 양측에 있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또 회복 관점이기에 일환 근선율을 동호 순서로 회복해야 된다. 호흡을 통해서 일환 근선율에 집중을 시켜라. 또 수동불충분과 능동불충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위 레벨이든 하위 레벨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대쪽에서도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구획화의 문제로 관절 가동성에 제한이 생기고 관절이 틀어질 수도 있다. 요거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거에 가장 많이 걷어갈 수 있는 제 레시피 드리는 거예요. 제 레시피예요. 제 20년간 임상 노하우의 레시피가 거의 이 관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 인터넷에 레시피 봤다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해봐야 알죠? 그 밖에 해보고 만져보고 그런 게 디테일함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잘 얻어가시는 분은 좋은 자료가 될 거고 못 얻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한낱 글씨일 뿐인 거고 잘 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안정성과 가동성과 고정성의 차이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었죠. 호흡의 방식, 흉경막 호흡과 복식 호흡은 비슷하지만 저희는 흉, 복식을 쓴다. 안정시는 1형을 쓰고 강제호흡은 2형을 쓴다. 그래서 흡기, 회복, 호기 이 세 가지 패턴이 중요하다. 유산소, 무산소 이 패턴이 있다. 그렇죠? 호흡에 따른 보상 패턴 과긴장이 될 수 있다. 관절 가동성과 근 가동성의 차이. 그렇죠? 스트레칭 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호흡에 따라서 1보 후퇴, 2보 전진으로 해야 된다.
재활의 단계, 약화, 회복, 강화에 대한 관점을 가라. 촉진은 고호망치처럼 해라. 부드럽게 손을 닿아야 된다. 운동은 풀가동성으로. 근데 풀가동성이 자극 기준이 아닌 근육가동성의 수축과 이완의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 또 신장석 수축과 이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유산소와 무산소의 차이. 그래서 주동근의 수축과 기량근의 이완대. 구심전 수축과 원수축이 과연 같은 것이냐. 그렇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아까처럼 한번 직접 해보시고 느껴보세요. 그 오른팔은 유무산소성을 해보시고 왼팔은 무산소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날 어디가 통증이 있고 팔이 무거운지 비교해보시면 무릎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구나. 그렇죠. 일리가 있으니까 제가 임상에서 뭔가 효과를 봤으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겠죠. 그렇죠. 아닌 걸 아니라고, 아닌 걸 기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원투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나와요. 프로그램은 뭐 가동성 검사 당연히 체형 검사, 근력 검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론은 요걸로 좀 대체할 거예요. 이론은 하면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론 유튜브로 한 번에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획을 하는 거예요. 녹화해놓고 좀 안 하려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부위별 촉진 다 봐요. 다 선생님이 이건 어떻게 만져요? 다 볼 수 있어요. 추체근, 슬하근, 후경골근, 장지골근부터 다 제3비골근, 비골근, 단비골근 차이. 대신에 안 보는 건 안면. 뭐 전두근, 후두근, 축두근 다 보거든요. 근데 혁골근, 대소혁골근, 뭐 안윤근까지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잘 안 만져요. 만질 일이 없어. 연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런 건 봐요. 교근, 안쪽에 익상근, 이런 건 또 봐요. 그다음에 안면 근육은 안 본다. 그게 봐주시면 되고. 통증의 원인을 근육학 관점을 해석을 한다. 도수 운동은 패시브 PA, AP, 액티브 관점을 보는 거. 관점 요약, 아까 했던 관점 요약대로 풀이에서 가는 게 사실 3거든요. 근데 1, 2에서 거의 알려드리긴 해요. 그럼에도 뭔가 임상적인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한다든지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모아지면 3로 해서 아까 관점 있잖아요. 펼쳐놓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A가 있는데 안 돼. 그럼 B, C, D 해보고 이런 식으로 찾는구나라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2에서는 알려는 드려요. 저번에처럼 슬하근이 문제다. 그러면 엉덩이로 봐보세요. 이렇게 알려드린다. 근데 디테일하게 하나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은 충분히 원투를 익힌 다음에 제가 만약에 알려드려도 근데 상부 승모근 하부 불 때요. 대요근 푸시면 돼요. 그럼 대요근 어떻게 하는데요? 이러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원투를 충분히 알고 나신 다음에 3가 원하실 때는 모집되면 그때는 오픈해드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는데 원투가 이게 제가 나눈 거지. 그러니까 목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아닌데 이거? 목이 목요일이 아니라 경주 목이에요. 토일 해가지고 6월 한 달간 싹 진행할 거고요. 근육 하나하나 잡고 이제 케어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기준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25만 원씩 8번이라 요건데 지금 6, 7 한정해서 요 가격으로 좀 진행할 거고요. 요거는 아직 미정. 나중에 필요하실 때 해드린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뭐 제가 좀 마지막에 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좀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테크닉이라고 물어봐도 되나요? 네? 테크닉 같은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네, 물어봐도 돼요. 제가 중하부 승모근을 네. 그냥 한번 해보려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상부 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중부 쪽으로 잘 안 가더라고요. 관장하시는 충분히. 네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좀 어떻게 가져가시는가? 자꾸 그러니까 수평 외전할 때 아니면은 이렇게 외전할 때. 네네네. 그럼 아까 제가 짝힘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 외전을 할 때 하부가 약하면요 수평 외전이 약간 올라가요.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죠. 하부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죠. 그럼 하부의 움직임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가? 스캐폴라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형근이 짧아져 있으면 하부가 절대 안 써져요. 그렇죠. 그러면 하부가 열리는지를 봐야 되고 스캐폴라의 삼각 아래쪽에서 그걸 잡고 5번서부터 방향대로 잡아줘야 되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방충에서 뻗친다는 근육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부에서도 보면
하부 승모근에서도 밑에 섬유는 딱딱한데 위에 섬유는 너무 흐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써지는 섬유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5번서부터 손을 대가지고 5번서부터 6번, 7번 그래서 개를 계속 쓰게 하는데 손은 오해돌기에 걸어놓고 스캐퓰라를 같이 가주면서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가. 그러니까 힘주로 가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하나만큼 움직이고 유지할 수 있는지 또 마셔서 풀 수 있는지 그게 둘이 되고 셋이 되면 5번, 6번, 7번 가면 하부도 좀 풀어져. 그러면 얘네가 잘 써져. 그러면 수평 외전을 해봐요. 그러면 수평 외전 해놓고 하부하고 상부를 봤더니 같이 들어가. 그러면 짝힘에 의해서 수평으로 써질 가능성이 있죠. 하부할 때도 그냥 그 환자분한테는 그냥 외전을 하라고 하는데 하부할 때는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하거나 하강을 시켜주고